이제 김정은이가 중국 말고 이제 러시아로 가보자 한 것은 저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확인되진 않은 거지만 저는 그 아들이 어디선가의 후계자 수업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문화적인 차이가 좀 크긴 할 텐데 우리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문화적 차이 어떤 게 있어요? 뭐 많은데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뭐 한국 TV도 보고 노래도 듣고 뭘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가 눈으로 보고 듣던 거하고 몸으로 와서 체험해보고 부딪혀보니까 너무나 다른 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 외래어, 탈북민들 누구나 똑같이 말하는 건 외래어입니다. 뭐 북한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네들도 미국 거를 많이 쓰고 있지만 뭐 영어도 제2 외국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영어를 또 못 쓰게 해요. 네. 배우기는 하는데 배우기는 하는데 쓰진 못하게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그 가슴 아픈 일 있지 않습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이후로 완전 분단돼서 살다 나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저도 와서 연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연애 문화가 솔직히 전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남녀 간의 스킨십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가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길거리에서? 네. 저는 북한에서 있었을 땐 남녀 간의 스킨십은 밤에 부부지간에 이부자리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남녀 간의 스킨십이 뭔데? 근데 여기 오니까 젊은 청년들 말이에요. 이거 좀 과한 거를 표현하는 게 뭐 손목 잡고 다니고 팔짱 저는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북한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그래요? 네. 이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밤에 빨간 게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쭉쭉쭉쭉 소리 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데 뽀뽀를 하는데. 아, 키스한다. 예, 길거리에서. 이거 너무하지 않는가? 공공장소에서. 네, 공공장소에서. 근데 그게 지나친 거 있잖아요. 막 쫙쫙 소리 나는 거. 그게 너무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따라해야 되겠다 생각은 안 들고? 아니요. 저는 절대 지금도 뭐 약간의 우리 와이프랑 스킨십은 하고 다니지만 그렇게까지 쭉쭉 빨진 않죠. 그리고 또 팬티 입고 다니는 거. 그 하이 실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난 그 여자 무슨 바빠서 팬티 안 입고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핫팬츠. 네, 핫팬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후에 그거는 금방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 쭉쭉 빠는 건 아직까지 이해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때요?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북한 청년들의 연애가 좀 궁금하긴 한데 거기서 어때요? 그 주로 남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북한이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하진 않죠. 북한은 그냥 뭐 직설적입니다. 만나자, 사귀자 하면 끝나요. 그냥 길거리 다니다 아니면 뭐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그렇죠. 마음에 네. 들면 뭐 길거리 다니다가 막 이렇게 하진 않죠. 뭐 우리는 대시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진 않는데 뭐 어떻게 자기와 같이 일한다든지 어떻게 알게 됐다든지 하면서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나라 뭐 자만추라고 하잖아요. 뭐 자연스러운 만남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은 예전에 중매가 많았어요. 네, 부모님들 뭐 그리고 또 지인들 이렇게 알선을 해가지고 중매가 많은데 지금은 중매보다도 자만추가 많죠. 그래요. 그래 많이 변하고 있어요, 북한은. 자유연애가.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남자들이 결혼하려면 그래도 집은 뭐 아니면 전셋집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부모님이 막 허리 빠지게 또 도와줘야 되고.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내 남편이 될 사람이 권력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면 여자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장만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랑 똑같네. 그래요? 의사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직업 좋은 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뭐 여자가 아파트 키 뭐 차 키가 좋은다고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러면. 몰랐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처음 알게 됐네요. 북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딱 저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위부라든지 단기간이라든지 뭘 들어갈 것 같다. 보안기관이라든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여자가 집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북한에는 뭐 자가용 차가 없으니까 자차가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뭐 흔히 말하는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어깨가 뭐 진짜 귀 밑에 걸리거든요. 턱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를 준비해 줘야 되고 뭐 핸드폰이 있다고 해도 현대식 핸드폰을 또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런 쪽에는 이제 여자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냥 너카나카 도찐개찐이다 하면 서로 준비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보위부에 있으면서 어쨌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경로를 네. 통해서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 북한에서는 뭐 지금 핵무기 이야기하면서 핵 미사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말을 하고 있고 네. 선전을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예. 왜냐면 교육을 하거나 알려줘야지 그걸 알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북한에서는 군인들도 갖고 뭐 군부대에서 뭐 특수부대라고 하는 뭐 그런 부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부대라든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도 대한민국 군 하면 첫 번째로 알고 있던 게 북한에서 교육하는 그대로 현대판 식민지로서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괴뢰군이다. 군사력도 한심하고 군인들의 정신 상태도 한심하고 그냥 그 정도?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죠.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북한이 최고다. 그렇죠. 북한은 오바되게 막 알려주는 게 미군보다도 자기네가 세다고 해요. 아, 미국보다도. 네, 미국보다도 자기들의 전 세계 군사력 1위라고 합니다. ICBM 있지, 핵 가지고 있지. 자기네 그 어떤 나라도 터치를 못한다고 해요. 자기네는. 예. 그 북한 주민들은 그걸 믿고 ICBM 쏘거나 핵 미사일, 핵 실험하거나 하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도 우리가 강한 나라다. 그렇죠. 교육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북한군 이제 러시아 파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지금 되게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걸 중국은 또 되게 불편해하고 있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북한 내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 평판이랄까? 북한 사람들의 그 심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양 나라를? 그러니까 이건 일반 주민들은 굳이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이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전 세계 뭐 정보들을 알 수 있고 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식들을.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겠는데 북한 주민들은 내 이 코 밑에 이 구멍도 메꾸기 힘든데 뭐 굳이 중국, 러시아를 알아야 되겠느냐? 굳이 그건 뭐 전혀 모르는 일이고 어느 정도 이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러죠. 중국은 되게 싫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중국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요? 예. 이제까지 가장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준 나라가 중국인데. 그래서 아이러니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장사 역시 뭐 밀수 밀매를 떠나서 국가적인 장사도 중국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아니고.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모든 물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중국을 싫어한다. 왜? 중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왜요? 중국이 통일되는 걸 배아파한다. 예. 중국이 말리고 있다. 그렇죠. 통일을 되면은 중국이 자기네보다 북한이 중국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김정일 시대 때 푸틴이 원래 왔댔지 않습니까? 북한에 김정일 때 와가지고 세계 지도자들 노래를 아마 푸틴 노래 하나 지어놨을 거예요, 북한에서. 예. 그래요? 김정일 푸틴이라는 노래를 지어놔가지고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뭐 푸틴이 뭐 잘 경제적으로 도움을 안 줬나 봐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다 나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그 2007년도, 2008년도에 북한에서 배워주던 제1 외국어가 영어예요. 네. 제2 외국어가 러시아어였습니다. 러시아어 없앴습니다. 예. 그 북한의 그 천연 자원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이미 중국이 다 점령? 그 전부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퍼져 있나요? 그렇죠. 다 중국산이 돼버렸다. 중국산이 돼버린 것이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중국에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지. 예. 뭐 아연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모든 이런 광물질들을 다 중국에서 수출해 가거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원산항보위부에 있을 때 그 항으로 그런 걸 많이 수출을 합니다. 네. 그 선장님이 북한 배 선장님이 저보고 그랬댔어요. 이거 다 가져가면 중국 놈들 이거 바다에다 버린다고. 예.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 이야기를 했댔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떼야 되는데 뭐 뗄감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 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렇지. 북한 지하 광물들을 다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예. 그 중국에서 뭐 자기네가 북한 땅을 차지하고 캐가는 것보다도 북한에서 자기네가 캐가지고 자기네가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헐값에 뭐 많은 그 자원들을 다 중국 어쨌든 이제 채광권을 다 넘겼으니까 돈 그렇죠. 받고 팔았으니까 이 중국에게 너무 헐값에 한국의 그러니까 북한의 자원을 너무 많이 다 뺏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북한은 그냥 똥값이라고 하잖아요. 똥값. 진짜 헐값에 팔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야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유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성택 혹은 그 김정남 네. 이렇게 대변하는 이쪽을 다 중국에서 보호를 하고 또 밀어줬었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와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김정남의 아들 그 지금 뭐 김한솔. 예, 김한솔 그와 관련해서 참 얘기들이 많아요. 그거 누가 데리고 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아니,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죠. 뭐 김한솔이라든지 김정남이라든지 뭐 장성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언제 한번 시원하게 해준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김정은 체제, 김정일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끔 수돗물을 똘랑똘랑 떨궈줬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패턴을 바꾼 것이 중국 말고 이제 러시아로 가보자 한 것이 저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뭐 풍부한 지하 자원과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또 같은 영토에 국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에 가붙으면 북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북한의 김정은이도 북한 민심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김정은이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 북한 주민들 강성대국에서 살게끔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국인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10년만 기다려라 라고 북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댔거든요. 근데 그게 실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말하는 비대칭 전력은 실현이 됐겠지만 대칭 전력은 아니고 비대칭 전력은 실현됐겠지만 경제는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도 오래 통치하고 또 4대 세습까지 가려면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붙어서 이제 좀 경제적인 지원을 확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좀 중국이 아닌 중국 카드가 아닌 러시아 카드를 좀 붙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북한 내부에서 지금 어쨌든 뭐 내려올수록 김일성 시대보다 계속해서 내려올수록 그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막 김정일 시대 때 무슨 암살, 쿠데타 뭐 이런 음모들이 있었다 이런 뉴스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쿠데타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시도들 전혀 북한 내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없죠. 그래요? 네, 그게 어려워요. 그 쿠데타라는 것이 뭐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두남이다. 내 등두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굴 믿고 쿠데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진짜 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뭐 그 육군단 사건인지 뭐 그것도 뭐 쿠데타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북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제끼기 위해서 그냥 쿠데타로 그냥 냈다 뭐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쿠데타 일어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벌써 시초에 그냥 벌써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철저한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북한 그렇죠. 사회에서. 그 체제, 그 감시 체제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동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정은 체제가 3대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끄떡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그 4대 세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김정은의 건강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김주애인가요? 딸, 둘째 딸 노출이 되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그 후계자로서의 훈련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던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죠? 북한 주민들은 아마 후계자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예. 저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도 그 김주애라는 애를 후계자로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 거는 그냥 누군가의 아빠로서 친근한 어버이 이런 걸로 보여주자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TV에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왔었나 봐요. 많이. 왜냐면 뭐 고영이 뭐 몇 번째 와이프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나와서 아빠하고 막 다니고 싶었는데 그런 좀 트라우마도 있어가지고 딸을 내세우는 것 같고, 그리고 딸을 저는 김여정이로 키우는 것 같아요. 아, 김여정을 후계자로? 김여정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걸로 키우는 것 같아요. 아, 이 김주혜를 그렇죠. 어려서부터.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노출되지 않은 그 아들, 그렇죠. 아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뭐 확인되진 않은 거지만 저는 그 아들이 어디선가의 후계자 수업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4대 세습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주혜가 되면 좋아요. 저는. 예. 왜요? 김주혜까지 가면은 아마 많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 체제는 언제 무너지냐. 예. 그러니까 4대 세습이 되면은 북한의 붕괴는 확 다가온다. 그렇죠. 확 다가오죠. 그만큼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 될까요? 그 백두혈통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있다면서요, 북한 사람. 백두혈통이 김주혜는 백두혈통 아니잖아요. 북한에는 여자니까. 아직 남존여비가 아직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 얘기하는 반제 반봉건 혁명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봉건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남자가 혈통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근데 그렇지 않나요? 뭐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네. 아들이 우선인 때가 얼마 전까지 있었죠. 그렇죠. 뭐 성도 뭐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뭐 딸 제사 되면은- 지내줄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북한은 그게 아직까지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김주혜가 되면은 북한 사람들도 더 이제 이 인식이 마인드가 바뀌는 사람들 속에서 북한 체제는 진짜 언제 무너지냐는 그건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된다면, 아들이 4대 세습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또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혈통이. 야, 우리 그 같은 민족인데 우리 이 남쪽 사람들은 막 현실에 대한 불만, 지도자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민주국가 아닙니까? 갈아치우고 뭐 이러는데 민주국가와 이 사회주의 국가 차이. 예. 물론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라는 건 아직 뭐 사회주의도 실현 못했는데 사회주의로 가는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것도 실현 못했는데 공산주의라고 했다가 공산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를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죠. 야, 이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 북쪽이 원래 강성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내란하면은 다 그쪽에서 저 일어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초창기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 시대 때부터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에서 롤 모델을 갖다가 정치범 수용소, 김일성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뭐 정치범 수용소가 20개가 넘었으니까요. 아니 근데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러시아도 선거를 하고 그 진짜 원조 국가인데 네네. 중국도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돼가는데 이게 이게 왕조처럼 이렇게 내려간다, 혈통에 따라 내려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걸 표출을 못 하는 거죠. 네, 하면은 다 죽어야 되니까. 뭐 같은 사회주의라고 볼 수는 없죠.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변질됐으니까요. 그렇지.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그건 좀 애매하지. 애매합니다, 솔직히. 반사회주의라고 해야 되는가요? 뭐 그렇게 좀 애매한데 애매한 게 아니고 완전 뭐 다른 차원이죠, 북한하고는. 그 북한은 또 이제 봉쇄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자체를 아예.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은 아직 북한 사회 아직은 변화가 내부에서 스스로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북한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걸로. 그렇죠.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뭐 어쨌든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오물풍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계속 날라왔었죠. 네. 얼마 전까지. 도대체 이걸 왜 내보낼까? 이거 그냥 정부 차원에서 내보내는 건데 그렇죠. 이런 쓰레기 풍선을 왜 내보낼까? 이거 망신스러운 일인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런 걸 내보낸다는 게 혹시 북한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요. 김여정이가 한번 나와가지고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는 삐라 보내는 것과 상관없다, 오물풍선 보내는 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북한에서 보위부라는 곳에 있으면서 경험해본 대로 하면은
개인이 개인이나 공장 기업서 우리 말하면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것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뭘 내보낼 줄 알고 북한이 그렇게 믿음이 많은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오리발내면서 자기네가 한 게 아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창피했어요. 내보낼 게 없어서 쓰레기를 내보내는가? 북한에서 쓰레기도 되게 소중할 텐데. 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러는 거지? 진짜 북한의 이거 정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정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 방식이더라고요.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의 뭐죠 고난의 행군 그 시기는 끝났으니까 지금은 아사자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코로나 시국에는 뭐 아사자인지 코로나 걸려서 죽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은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아사자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뭐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북한에서 살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아사자가 없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어쨌건 풍족하진 못해도 굶어 죽는 일은 없다.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죽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을 다 터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경이 봉쇄되다 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좀 괜찮아졌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부 보위원으로 일하시다 탈북하신 이철우님 모시고 오늘 북한의 아주 이러저러한 내막을 한번 자세하게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철은 NKTV도 지금 유튜브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네, 함께 또 같이 들어가서 더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이철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